세탁기에다가 막 세탁을 하면 깨끗해지긴 했지만 옷이 이렇게 주름이 가잖아요. 주름 간 옷은 어떻게 하죠? 다리미만 하나 있으면 얘가 아주 예쁘게 평평하게 잘 펴줍니다. 우주의 다리미가 급팽창이에요. 급팽창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사실은 급팽창 시기로 가면은 다 한 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1980년인데요. 천문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원시 입자 문제 하나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지평의 문제와 편평도의 문제도 동시에 다 해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의 이석영입니다. 빅뱅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어렵고도 복잡한 길을 함께 걸어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주 복잡한 허들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높은 허들을 하나씩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주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정체를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암흑이라는 말을 붙이긴 하지만 물질과 에너지의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의 운명은 우주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총 에너지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정확히 우주의 총 에너지가 임계 밀도라는 값과 똑같아지면 그럼 우주는 이제 공간 기하가 편평해질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보이는 바리온 물질, 그 다음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것들을 다 더해봤더니 총 에너지 밀도가 임계 밀도랑 딱 맞아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좋은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편평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주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137억 년이나 유지가 되고 있을까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평한 우주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뻐하면 되는데 과학자들은 이제 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우주가 편평하게 탄생했을까? 왜 하필이면 우주가 그래 꼭 인류가 좋아하는 그 밀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을까? 혹시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빅뱅 이론에서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늘 상이라는 개념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상은 영어로는 phase라고 그러는데요. 액체, 고체, 기체 이런 거 익숙하시죠?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일상에서는 뭐 고체든지 액체든지 기체든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주 태초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주 초기에는 액체였을까요? 기체일까요? 오늘날 우주는 대부분 기체입니다. 별에 가도 별도 거의 100% 기체고요. 뭐 지구처럼 이렇게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들이야 고체로 있지만 대부분 우주의 질량은 기체 형태로 있거든요. 빛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를 보면. 그럼 태초에는 어땠을까요?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알기 어렵습니다. 우주가 빅뱅 이후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량이 있기 전에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물체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기체, 고체, 액체 이런 걸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체와 액체 사이의 상변이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g의 물을 온도를 1도 올리려면 드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1칼로리입니다. 그럼 10도 올리려면 10칼로리가 들겠죠. 그렇게 해서 1도부터 100도까지 물의 온도를 1도 올릴 때마다 1칼로리씩 소요되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 단계에서 99도짜리 물을 100도짜리 수증기로 바꾸려면 1칼로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540칼로리가 필요해요. 그것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을 바꾸기 위해 액체라는 상을 기체라는 상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1g의 온도가 1도 내려가면은 1칼로리가 방출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1g의 수증기가
1g의 물로 바뀔 때는 어떻겠습니까? 540칼로리가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특별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냐면 상이 바뀔 때.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주가 초기에는 완전히 기체였어요. 기체였다가 온도가 식어가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 기체에서부터 액체로 확 바뀌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1g당 540칼로리가 와구와구하고 우주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액체가 다시 또 고체로 더 온도가 떨어질 때 그때 또 80칼로리라고 하는 잔열이 또 우주에 방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이 두 가지 상변이 단계만 고려를 해도 우주는 아마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태초에 우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알란 구스와 또 러시아의 안드레이 린데가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우주가 빅뱅 직후 우주의 나이가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정도 됐을 때 우주의 초기 상태는 알 수 없는 에너지의 상태였어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우주의 4대 힘 중에 3개가 대통일 힘이라는 하나의 힘으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에너지가 이때쯤 상변이를 겪으면서 대통일 힘 중에 강력이 탈출을 해요. 그 과정 중에 상변이가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고 그 막대한 에너지를 통해 우주가 급팽창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급팽창은 얼마나 심하냐면요. 순식간에 우주의 크기가 10의 50제곱만큼 억배 만큼 갑자기 팽창을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급팽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급팽창이 다리미입니다. 다리미, 우주의 다리미. 우주 이전에는 우주의 밀도가 얼마였든지 상관없이 급팽창 시간,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의 밀도가 딱 임계 밀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탁기에다가 막 세탁을 하면 다 끝나고 나면 깨끗해지긴 했지만 옷이 이렇게 주름이 가잖아요. 주름 간 옷은 어떻게 하죠? 다리미만 하나 있으면 얘가 아주 예쁘게 평평하게 잘 펴줍니다. 우주의 다리미가 급팽창이에요. 빅뱅 때는 어떤 밀도를 갖고 우주가 시작했을까요? 그때 양자역학적인 불확정성 원리를 따라 어떤 일정한 밀도와 그 다음에 밀도의 변이를 가지고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값을 갖고 출발했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주 초기에 어떤 밀도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이 급팽창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림질이 싹 돼요. 그리고 우주는 평평한 밀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빅뱅 때는 알 수 없는 어떤 값을 가졌다고 쳐봐요. 우주가 밀도를 가졌어요. 그 밀도 값이 엄청 클 수도 있고 우리 기대보다 우주가 그 값을 알 리가 있나요? 모르죠. 우주가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주는 아무 값이나 양자역학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값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상관없이 급팽창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다림질을 당해요. 그래서 큰 값으로 출발하든 작은 값을 갖고 출발하든 전부 다 동일하게 평평한 우주의 밀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급팽창 시기가 정말로 존재했다면 그 효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효과는 뭐냐? 뭐 어떻게 출발했든지 다림질이 된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편평도의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겁니다. 우주가 왜 처음에 이상한 밀도로 출발을 했을까? 혹은 우주가 만약에 정말로 평평하게 출발했다면 왜 평평하게 출발했을까? 이런 게 우리의 질문이었는데 다 설명이 된 거죠. 우주는 원래 평평하게 출발 안 했어. 하지만 우주에는 장치가 있었어요. 다리미 장치, 급팽창. 이 급격한 팽창 도중에 우주가 평평한 밀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37억 년 동안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평도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 특별하다는 거였거든요.
왜 이상한 값을 가졌을까? 우주가 그 값을 어떻게 알고 시작했을까? 아니, 그렇게 시작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자연스러울까? 왜 그렇게 특별할까? 그게 우리는 불편했던 건데 이제 더 이상 불편한 게 없는 겁니다. 우주가 처음에 다림질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평의 문제도 다음과 같이 해결이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가 관찰을 해봤더니 우주의 저쪽 끝, 한 끝에서 오는 값도 똑같이 3도, 다른 한쪽 끝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도 똑같이 3도.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우주의 양 끝은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나이에 2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냔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딱 봤는데 아프리카 사우파울로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바로 지평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두 우주의 끝은 인과관계가 서로 없다. 성립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급팽창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 안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에는 너무 멀어 보이는 이 점들도 사실은 급팽창 시기로 가면은 다 한 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뒤로 거슬러 가다 보니까 급팽창이라는 정말 극단적으로 먼 과거, 빅뱅에 가까운 어느 한 시점을 갔더니 그 시점에는 지금 완전히 인과관계가 무너져 보이는 이러한 점들조차도 급팽창 때는 전부 다 한 점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이것입니다. 상파울로에 있는 그 친구와 제가 지금 전혀 이유 없이 같은 얼굴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어찌어찌하여 우리의 선조 중에 하나가 베링 해협을 건너고 남아메리카에 정착을 했다가 어찌어찌 유전적으로 어떻게 나고 격세 유전을 뭐 수천 번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친구와 저와 같은 얼굴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두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인 뿌리를 찾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급팽창이 지평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시 입자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우주가 빅뱅부터 시작을 했다면 빅뱅 직후에 대통일 시대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 대통일 시대에는 양력, 강력, 전자기력이 어쩌면 하나의 힘으로 존재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온갖 희한한 입자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현재 그때 있었던 입자를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관건이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 한 개도 찾을 수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원시 입자를 찾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급팽창에 의하면 이것조차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급팽창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뭐 10의 50제곱만큼 커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거의 무한대로 우주가 팽창했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그 당시에 팽창을 했기 때문에 그때 혹시 그러한 원시 입자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나 거대한 우주에 퍼져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걔네들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은 실질적으로 없다.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되는 거죠. 급팽창 이론의 창시자라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알란 구스가 처음에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동기도 이 원시 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변이에 의해 우주가 갑자기 많은 에너지 방출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 우주가 급격히 팽창을 했다면 그것이 오늘날 입자들을 하나도 기대한 것처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설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가 1980년인데요. 천문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원시 입자 문제 하나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지평의 문제와 편평도의 문제도 동시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알란 구스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자고리 났더니 스타가 되었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빅뱅 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3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셋 다 한 번에 단번에 다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학적 용어로는 급팽창을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안쪽에서 팽창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다리미를 가지고 지금 우주 초기에 다림질을 해서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상관할 것 없이 그래도 얼추 입기 좋게끔 멋지게 옷을 다려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직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림질한 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주는. 그때 우주가 가질 성질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따릅니다. 새로운 게임의 법칙은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양자역학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우주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밀도가 다르게끔 소개가 된 것입니다. 한 지역은 조금 더 밀도가 높고 한 지역은 조금 더 밀도가 낮고 밀도의 불균일성이 소개가 된 것인데요. 이건 또 무슨 공상과학 이야기입니까? 증거를 내시오 그러고 싶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